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서구 FM.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정은선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서구 FM에서는 서구, 갑, 을, 병 지역의 각 정당 후보자들을 모시고 후보자 소개와 공약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0 미만의 서구 주민들을 위해 일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후보자들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연락을 드리게 되어서 인터뷰에 응하지 못하신 후보님들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서구 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교흥 후보님이 아니신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김교흥 후보님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전 서구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서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또 출연을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네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서구 갑 지역은 가정동, 또 신현 원창동, 성남동, 가좌동 지역인데 이렇게 주민들을 좀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 네, 많이 뵙죠. 내가 구청장 할 때도 많이 뵙고 또 그 후에 선거 기간 때도 많이 뵀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느 선거 때하고 다른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네. 분위기가 다른가요? 이번에는 참 지역 후보자,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정부의 국정 파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저희들이 선거 운동에 부르짖고 있는 것 이전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지만 정부에 대해서 그 무능함, 무지함, 무책임함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강한 걸 느낀 것 이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게 있나요? 아유, 많죠. 네. 우선은 지역 현안이 가장 또 많은 곳입니다. 네. 우리 서구가 국회의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 곳, 일할 곳이 많은 곳이 서구 갑입니다. 그래서 김교훈 국회의원님이 정말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서구 갑을 힘껏 바꿔줘라 라고 하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경인고속도로라고 하는 인천대로가 우리 서구를 관통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절되어 왔던 공간인데 수십 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을 정말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주거환경이나 교통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또 오래된 온도심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김경우 후보만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요청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정책, 그러면서도 이제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챙겨달라 해서 통합 돌봄이나 이러한 부분도 또 더군다나 저출산 저출생 시대이기 때문에 이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챙겨달라. 크게는 뭐 세 개이지만 정말 많은 현안들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의정 활동 하시면서 좀 내세울 만한 어떤 업적이나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서구청장을 4년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도 저는 서구의 일을 계속 이렇게 봉사를 또 하고 있는데 김경우 후보님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후보님은 참 좋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서구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후보입니다. 저와 함께 또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서구의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가령 아까 제가 얘기한 현안 첫 번째 현안으로 말씀드린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수십 년간 진행된 게 별로 없었죠. 그런데 김경우 후보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30억 원을 따냈습니다. 정부에서 고작 3억 원의 설계비면은 그거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일을 제대로 하게 되려면은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김경우 의원님이 이 30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드디어 금년부터 이 사업이 이 지난한 사업 국민들이 염원했던 이 사업이 출발을 하게 만든 게 바로 김경우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고개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10년 이상 부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예요. 가자에서 부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 터널이 뚫리지 못했던 부분도 처음으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이 장고개라고 하는 이러한 수건 사업도 해냈고 그리고 가령 지역화폐 우리 서구가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이 서로이음이라고 하는 지역화폐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10%씩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지역화폐 예산 자체를 제로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우 의원님이 그 2년간에 걸쳐서 7천억에 이르는 그런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나마 맥맥이라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선 의원이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우리 서구는 반드시 지역화폐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혜택을 더 늘어나게끔 하는 이러한 성과들도 다 김경우 의원님이 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년간 보더라도 연 2천억 이상의 예산을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김경우 의원만이 해온 또 서구를 잘 알기 때문에 일머리를 알아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령에서 이제 주차장도 큰 현안입니다. 원도심에 주차장 부족한 건데 주차 공간이 2,579면 확보하는 그러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도 이 골목골목에도 필요한 부분까지 여태까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럼 몇 가지만 지금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서로 이음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혜택이 줄어들었다.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그거를 혜택을 다시 10% 예전에 받았던 거를 다시 좀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10%까지 회복되면 좋지만 네. 현재는 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당 많아야 3만 원 혜택 정도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그 김경우 의원이 할 때 10%는 정부 예산이 4%를 가져왔기 때문에 10% 기본적으로 10%의 기본적인 예산이 가능했고 시 예산을 2% 그리고 구 예산을 4%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국회의원 현역이시니까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10%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정부 예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이 4%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되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김경우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3천억 예산인데 최소한 2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험할 때는 정부 예산이 2조 원 이상이었는데 겨우 3천억인 거죠. 그러니까 서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예산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와 정부 예산이 작아지다 보니까 시 예산도 작아지고 구 예산도 작아지는 그러한 매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경우 의원이 하게 되면 삼선에 이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린 만큼 꼭 10%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혜택에 노력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 공약에도 그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부활시키는데 더 애를 쓰시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세부적인 방법론은 제가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노력을 계속 또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동을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먼저 가정동 루원시티가 있잖아요. 가정동 루원시티는 주로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는 신도시인데 그곳에 대한 어떤 정책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루원시티도 참 그 10년 이상을 정말 사업이 지연되고 이청사가 온다 안 온다 그래 행정 인천시의 제2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산하 기관들도 온다 안 온다 했었는데 김경우 의원이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제2청사 오는 문제 인천지방국세청이 거기에 입주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는 인천도시공사까지도 추가해서 오게끔 하는 거 그리고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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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시점을 그 루원시티 부근에 있는 승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며칠 전에 지금 후보자가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정책 제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을 어느 정도 풀어서 돼야 되는데 인천은 총량이 쓸만한 개발 제한 구역이 풀 수 있는 공간적 갖고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을 좀 빌려서 그 총량을 가져와서 그 부분을 풀어서 하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는 주거지와 상업지로 되어 있지만 장차 이 부분이 루원 행정 복합타운 그리고 루원 센트럴파크 공원도 크게 들어서는 그래서 이 주거와 상업과 그다음에 행정이 어울려지는 일종의 랜드마크형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이번 공약에도 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들 신현 원창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신현 원창동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요? 신현 원창동은 좀 크게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인근에 있는 성남동까지 했는데 신현 원창동은 아직 그런 커다란 개발 사업들이 여러 번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현 원창동도 가좌 성남동 처럼 그러한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현 원창동에서 주거지랄지 여러 가지 부족한 흔히 인프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신현 원창동은 가령 그곳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이랄지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늘리게끔 하는 것 문제, 그리고 가연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이러한 해소가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원신공원 내에 그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것들을 또 하는 것을 또 공약에 또 들어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 롯데 슈퍼 일원의 그 도시재생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롯데 슈퍼요? 합니다. 그건 예. 어디 있는 슈퍼죠? 신현 원창동에 뭐 슈퍼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원이 딱 도시재생 사업 하기에 좋은 여건인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래도 규모가 작아도 국가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 시에 신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하고 좀 사뭇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허물고 다시 짓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있는 모습들을 살려가면서 살리면서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신현 원창동에는 가령 신현 원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적으로 굉장히 가령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하는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해내고 있고 이 앞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지정 반납이 됐지만 그 상가도 뭔가 좀 테마형으로 더 좀 바꿔가야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 사업하고 좀 연결지어서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이어질 수 있게끔 커뮤니티 센터 주민들의 공유 공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남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남동은 도시재생 그런 주민들 협의체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었던 곳인데 성남동에 대한 정책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성남동은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이 부분이 조속히 추진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연계해서 성남 1, 2동과 3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연결이 되고 그곳에 이제 공원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상향이 이루어지면은 다시금 주거를 노후화된 그러한 주거들을 이제 새롭게 짓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인근의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곳의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그리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문화체육 인프라, 그 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공공 인프라를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경과
주거 환경, 그리고 교통,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 공간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아래에 청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기업들 그리고 문화적 거리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유입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SK 석유화학이나 기존의 중소기업이 그 주변에 그 환경을 그 나쁜 부분을 아무래도 그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왔는데 이제는 수소 등 그 신재생 에너지 시대이기 때문에 SK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그 액화 수소 플랜트가 그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곳에 물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유 차량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미세먼지랄지 영향을 많이 일으키고 또 SK 석유화학에 지금 부생되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게 주변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걸 포집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수소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그 일대의 물류 시설이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성남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환경, 좋아지는 주거 환경, 교통,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를 또 주차면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성남동의 저희들이 생각한 계획입니다. 네. 그럼 그 중에 하나 그 아까 경인 고속도로, 그러니까 인천대로죠 지금 그곳을 지하화하면서 이제 지상을 공원으로 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네,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0억 원의 설계비, 왜 30억 원, 3억 원, 정부에서는 3억 원을 처음 예산 시작을 했는데 공하나가 더 붙은 10배 이상의 30억 원이 필요하냐. 지금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아까 제가 테마형 이 공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나무 심고 면적만 확보해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원과 그곳에 거점별로 특화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네. 커뮤니티형 주민들과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려지는 그 복합 쇼핑몰도 건립이 좀 필요하고요. 아, 그 지상에요? 지상과 그 주변 일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종상향이 그래서 일종 층수로 본다면은 2종으로 만약에 종상향을 하면 한 16층 정도 돼요. 3종으로 하게 되면 한 27층까지 종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낮은 한 3층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일대 자체가 50m 미음자형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데 김기웅 후보의 공약집에 첫머리에 공약의 가운데 우리 서구의 첫머리 공약에 보면은 그 부분을 100m까지 더 넓힐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흔히 서울의 홍대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찾고 그 젊은이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 사신 분들이 같이 향유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얻고 어울려지는 그러한 공간들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구민체육관 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도시 생활 주민 그 편익 시설 있죠. 네. 그러한 것들도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좌동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좌동은 그 도시재생 지역으로 새로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네. 네, 가자는 우리 서구에 참 애도심인데 거기에 가자 공단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또
또 가자 1동하고 2, 3, 4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까 성남동처럼 그 연결시키는 거 뿐만이 아니라 이곳도 이제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 가령 금년도에 가자 1동에 300억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설계비를 강조했던 부분 그 뒤에 자세한 얘기를 했듯이 그러한 가치들을 뽐내는 게 계획 설계 단계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자 등에도 똑같이 그러한 가령 도시재생을 하는데 300억 사업의 계획 설계 단계 때에서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만 가령 시의 공무원, 구의 공무원 소수의 의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전문가가 함께 하고 반드시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삼자가 어울려지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공급자와 그 다음에 주민분들의 생각들이 접점을 찾아서 문제들을 많이 해소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가자동은 주민분들이 가장 원했던 게 장고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평과 연결되는 터널. 부평과 이 이제 금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 일부라도 임시 개통을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산업단지를 이야기했는데 가자 IC 일원에 이 기회에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도 첨단 산업이 업종이 어울려지게끔 하는 거. 그리고 가자동에는 문화들이 요소요소에 좀 살아 있습니다. 가령 문화. 네, 문화. 가령 가자 산업 가자 산업단지 내에 코스모 40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네, 카페. 폐 공장에서 뭐 다른 외지에서도 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됐는데 그 일대에 보면은 청년 창업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가자 청소년 그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일대에 폐 가구를 사서 공공 매입을 해서 그런 가치 있는 거리로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이제 추가되는 도시 재생 사업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자 IC 이론과 공간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고 테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또 성남동의 녹지축뿐만 아니라 가자 녹지축이 있기 때문에 녹지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주민들과 환경이 어울려져 있는 서로 이음길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익시설도 이루어지게끔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여기 가자도 문화적 그 다음에 청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점이다. 가자동도 굉장히 우리가 뭐 부평의 문화적 거리처럼 그러한 것들까지 구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 제가 말을 끊지 못하게 한 문장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끊을 때가 지금 마땅히 아니 이렇게 보면은 서구 전체로 보면은 차라리 요약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동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얘기하고 어떤 분은 도시재생 사업 얘기하고 어떤 분은 조그만한 이렇게 문화적 거리도 얘기를 하고 네. 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드려야만이 네.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죠. 다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해당 동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한테 직접 이렇게 와닿는 공약이나 정책을 원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동 단위로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청사진
정말 두루두루 동마다 다 발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들이 잘 실천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결국은 일하는 사람의 그 일꾼. 그래서 제가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고자 했던 일들과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해본 사람, 가령 이제 김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에 많은 현안들을 다뤄왔고 또 실적을 냈고 또 실적의 진행형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완성까지 할 수 있는 후보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3선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것 말씀하신 것들이 다 4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4년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4년 안에 이루어진 것도 있죠. 예, 단일 사업의 경우에 하지만은 연계 사업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게끔 완성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예산도 이제 따서 집행되는 게 있고 또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의 현안들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시점이 될 것이다. 물론 그 4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두드러지게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을 미리 드린 게 있었는데요. 네. 저희 지금 서구 FM이 그 지역에서의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과 함께.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미디어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뭐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전 서구청장 입장에서 의원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는데 구민분들과 어떤 소통에 있어서 한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또 지역 신문 뭐 방송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더군다나 구 단위에서 우리 서구의 FM은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최근에 보니까 열심히 특별한 지원도 받지 않으시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뭐 특별상도 받으시고 또 인천 전체에서 그 마을 공동체 한마당에 또 이렇게 큰 기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김경우 후보나 저의 선거대책 위원장으로서 전 서구청장 입장으로서도 우리 서구에는 훌륭한 자산이니까 이러한 FM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더 커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희망하시고 또 어필도 해주실 거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만 하신다면요. 네네. 우리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어쨌든 우리 김경우 후보님을 지역 일꾼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예, 우리 서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심판을 해초리를 들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전선거 그리고 10일까지 반드시 그 소중한 한 표를 또 특히나 우리 김경우 후보님께 선택해 주시면 김경우 후보님은 3선이 됩니다. 예, 3선의 일꾼하고 초선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3선의 일꾼으로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도구화해서 마음껏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서구가 바뀌는 데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서구 주민 여러분, 방송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교흥 우리 후보님의 선대위원장이신 이재현 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 라디오 서구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